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형사 법집행 업무를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추 이후에 법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즉각 시정하여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 그는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으며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정의구현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을 집행하는 헌법기관으로 새로운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는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임한 지 150일이 다 돼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무소불위, 아나무인, 표적수사와 하명수사의 달인인 초법적 검찰총장으로 인해 아비규환의 대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그가 150일 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검찰의 역사를 다시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 모자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그가 취임한 후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명이나 된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그것도 한 명은 전직 군인이었고 또 한 명은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서슬퍼런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가 버린 참 이상한 검찰. 윤석열은 왜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하라는 검찰 개혁은 안 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시간을 끌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대체 이분의 정체는 뭔가요? 한국당 프락치인가요? 아니면 대권을 꿈꾸는 정치 초년생? 유독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와 신상털기식 압수수색은 그의 전문 분야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유야 뭐가 어떻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이제는 그 망나니 칼을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한 칼춤인가요?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라는 이야기인가요? 나를 건드리면 누구라도 다 이 꼴을 당할 거야, 아닥해라, 뭐 이런 거겠죠? 제발 하루라도 윤석열 검찰의 뉴스를 안 봤으면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3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전직 육군 급양대장 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는 지역 식품업체 대표 정모 씨로부터 500여만 원을 받고 군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 씨는 전날 종족을 감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검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이루어진 문 씨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 또한 문 씨가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수사관 A는 일명 백원우 감찰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장 하명 수사를 촉발케 했다는 첩보 전달 의혹 관련 수사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필로 메모를 남긴 채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고, 그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A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예정된 내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상상인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 저축은행 관련 사건 피고발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출 중개 관련 내용으로 고발된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해에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투신에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커 이 같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심리적 압박과 죄책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건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만 유난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라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급증한 극단적 선택의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